3, 2, 1. 네,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세리엔 피부과 이세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진아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뭐 완전히 방송인이라고. 세 번째니까. 네. 네, 항상 손진아 씨가 잘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은 이제 저의 어떤 본연의 주제로 돌아와서 영구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영구 탈모가 뭘까요? 영구. 영구 아세요? 심영래 씨 예전에 하던. 손진아 씨는 영구 코미디 프로를 본 세대가 아닐 것 같은데. 살짝 알 것 같지만 모른다고 하고 네. 싶습니다. 네. 실제 보신 적 있으세요? 코미디 하는 거? 사실 심영래 씨가 연구하던 게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그때쯤이라 아직 저기 손진아 씨가 태어나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조금 태어나긴 했지만 응애응애 하던 네, 시절. 네. 그래서 아주 뭐 너무 재밌었죠. 근데 이 연구 분장을 할 때 연구 분장의 핵심이 여기 죽은 깨, 네. 더벅머리, 그리고 보면은 항상 여기 땜통이 있죠. 아, 맞아요. 예, 빈 머리. 여기 보면은 항상 이게 비어 있는 머리. 영구 탈모죠. 아, 네, 그래서 항상 네, 비어있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영구 탈모가 심영래 씨 영구한테 있는 탈모가 아니고요. 네. 영구적으로 머리가 안 나는 탈모.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가 안 나는 가능성 없는 회복 가능성 없는 탈모.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슬프네요. 네. 처음에. 딸기팔공님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네, 여자분은 누구신가요? 네. 해주셨는데 저는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네, 이세훈 원장님과 인연이 돼서 이렇게 네. 같이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 손진아라고 합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미인이셔서 제가 픽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얘기했듯이 영구적으로 머리가 안 나는 그 탈모, 영구 탈모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참 슬픈 탈모죠. 네, 슬픈 탈모예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탈모라고 하니까. 탈모라는 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눠요. 하나는 non-scarring alopecia.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네. 뭐냐면 스카가 흉터잖아요. 네. 그래서 흉터가 생기지 않는 알로페시아. 알로페시아가 탈모라는 얘기거든요. non-scarring alopecia. 흉터가 생기지 않는 탈모.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흉터가 생긴다는 얘기는 네. 피부가 흉터로 바뀌면은요, 그 밑에 살아있는 피부의 어떤 생체 조직이 다 죽은 조직으로 바뀐 거예요. 모발이라든가 그 안에 뭔가 생리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죽은 조직이니까 머리가 안 나겠죠? 근데 non-scarring alopecia, 스카가 생기지 않는 흉터가 생기지 않는 탈모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건 회복 가능성이 있는 탈모라는 얘기예요. 희망적인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 탈모의 범주에는 크게 4가지가 들어가는데 위에서 보면 이게 엔드로제닉, 오늘 제가 좀 유식해 보이려고 영어로 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차피 제가 읽은 건 아니니까 설명해 주실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안드로지네틱 알로페시아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고민하고 잘 알고 계시는 그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그러니까 대머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대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로페시아 아레아타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알로페시아 아레아타는 원형 탈모. 원형 탈모. 네, 동그랗게 빠지는 원형 탈모죠. 앞에 이제 영구 영구도, 근데 이제 원형 탈모는, 자, 보면은, 네. non-scarring 알로페시아잖아요. 네네. 회복이 되는 탈모라고 그랬잖아요, 원형 그쵸? 탈모는. 모양은 영구는 동그랗게 원형이지만, 네. 그건 원형 탈모가 아닐 것 같아요. 영구한테 있는 탈모는 동그랗게 빠진 제가 보기에는 흉터가 생기는 탈모. 아마도 옛날에 그 어른들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옛날에 기계충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충? 기계충. 그게 뭐냐면은 그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을 때 위생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이발 기계를 뭐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쓰고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 쓰는 사이사이에 뭐 좀 닦는다든가 소독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당시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에 이도 있고 뭐 머리에 무좀이나 염증이 있는 사람 머리를 쭉 깎고 나서 또 다른 사람 머리를 깎으니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도 전염이고 그렇죠. 원래 무좀도 그렇죠. 전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발소에서 머리 깎고 나서 기계충이라고 해서 기계를 쓰고 나서 뭔가 벌레가 생기면서 그 자리에 염증이 심해지고 영구적으로 머리가 빠지지 않는 영구 탈모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영구한테 있는 영구 탈모는
이 그러한 탈모. 원형 모양은 원형이지만 제 생각에는 원형 탈모는 아니고 연구가 분장하고 나올 때마다 항상 빠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항상 이렇게 네, 없었죠. 아마 그게 진짜 원형 탈모였으면은 그거는 회복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분장할 때 좀 회복을 시켰다가 다시 빠졌다 했어야 되는데 계속 빠져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그건 원형 탈모가 아니고 뭐 기계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긴 영구적으로 생기는 탈모. 그게 아마 연구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영구 탈모라고 해서 완전히 다 빠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도 될 수 부분적으로도 있죠. 될수 물론이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회복이 가능한 탈모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휴지기 탈모.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거나 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출산하고 나서 우리가 맞아요. 출산 후에 한 두세 달 있으면 머리가 좀 빠지죠. 그런 걸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이 휴지기 탈모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거의 100% 다 회복이 됩니다. 뭔가 그 안 좋은 컨디션이 벗어나지면. 그리고 트리코틸로메니아라고 하면 마지막에 있는 게 이거는 발모벽. 가끔 긴장하거나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썹이나 머리를 많이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계속 만지고. 그렇죠. 만지고 계속 뽑고 자기도 모르게 발모벽이라고 하는데 이 발모벽도 뭔가 그런 불안 증세라든가 조금 그 걱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이제 그 뽑지 않으면 대부분 다 회복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남성 탈모, 여성 탈모, 그러니까 대머리 증상,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그리고 발모벽 이 네 가지는 회복이 가능한 탈모, 흉터를 만들지 않는 탈모다 해서 우리가 non-scarring alopecia, 회복 가능한 탈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희망적인 탈모. 네, 희망적인 탈모. 지금 풋버리님께서 나는 숱 많고 모발 두꺼워서 걱정 없음이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풋보리님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감히 예언드리지만 풋보리님 나중에 100% 모발 줄어드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매령님, 인상님, 그리고 램프의 요정님 안녕하세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와 함께 많이 알아갑시다. 네. 지금 영구 탈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임사님이 옆에 여자분도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니신데요. 저는 일반인. 네,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말씀 너무 잘하시고 미인이셔서 제가 저희 방송에 모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게 스카링 알로페시아, 시카트리셜 알로페시아라고도 하는데 이거 다시 자 이걸 풀어보면 스카, 네. 흉터가 생기는 알로페시아 탈모. 그러니까 흉터가 생기는 탈모, 반응성 탈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류가 뭐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이 탈모는 회복이 안 되는 탈모라는 얘기죠. 슬픈 탈모. 네, 머리가 자연적으로 절대 나지 않는 탈모.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머리에 어떤 염증을 만드는 질환들이 되게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뭐 모공태선이라고 하는 그런 병변도 있고요. 루푸스라는 병이 있어요. 여성들한테 좀 생기는 병이 있는데 물론 남자도 생길 수 있지만 여성한테 더 잘 생겨요. 루푸스라는 병이 있는데 그 루푸스가 심한 경우에는 탈모가 되고 그 탈모가 영구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염증 질환들, 뭐 두피에 감염이 된다든가 네. 두피에 어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게 너무 심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토피 피부염이 영구 탈모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두피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염증이 심하고 그 자리를 막 계속 심하게 긁고 흉터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상처를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신 분들 이렇게 거의 좀 딱딱해져 있다고 그렇죠. 뭐 할까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영구 탈모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뭐 어디 다치거나 고름 같은 게 나는 농양이 크게 두피에 뭐 뾰루지 같은 게 너무 크게 생겼는데 그 농양이 너무 심해서 뭐 농양을 짰더니 그 자리가 푹 패이면서 흉터 조직으로 변했다. 그런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탈모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아까 우리 나온 심영래 씨 그 영구. 네, 부분적으로 빠진 영구 탈모 있죠? 네. 땜통. 옛날에 얘기하던 땜통. 기계충 땜통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마 이런 탈모라고 생각을 해요. 네. 슬프네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요즘엔 물론 이제 워낙 위생 상태가 좋아지니까 거의 없는데 곰팡이, 쉽게 얘기하면 무좀이 두피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무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머리에 무좀이 생긴다는 게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무좀은요, 발뿐 아니라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 있어요. 곰팡이는요, 네. 우리 공기 중에 떠다니고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곰팡이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네, 항상 함께 있는데 이제 어느 부위에 문제를 만드는 곰팡이가 감염이 뭐 된다든가, 네. 그 곰팡이의 어떤 정도가 늘어난다든가 뭐 그러면은 그 자리가 이제 심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그 아래에 있는 모근이 다 죽고 흉터 조직처럼 변하면서 영구적으로 탈모가 될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이매력 씨께서 저 미용실만 가면 어렸을 때 머리 수술한 적 있냐고 물어봐요. 오른쪽 네. 관자놀이 뒤쪽에 아기 때부터 땜빵이 있는데라고 네. 해주셨어요. 저 아마 그거는요, 아기 때부터 있으시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그 트라이앵귤라 템포럴 트라이앵귤라 알로페시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얘기를 풀어볼게요. 템포럴이라는 게 관자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라이앵귤라, 약간 삼각형 형태로, 알로페시아, 탈모. 그거는 뭐냐면은 트라이앵귤라 템포럴 트라이앵귤라 알로페시아는 약간 관자놀이나 주로 이 옆머리, 딴 데도 생길 수 있는데요. 그쪽에 태어날 때부터 머리 아예 발생 단계에서 머리털이 좀 덜 자란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아마 이면영님은 그 템포럴 트라이앵귤라 알로페시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탈모가 있는 경우에 사실 그거는 뭐 미녹시딜 같은 우리 발모제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바른다든가 해도 회복이 그렇게 잘 안 돼요. 방법은 근데 그 자리의 장점은 뭐냐면 그 자리는 모발의 발달이 안 됐을 뿐이지 네. 피부 자체가 흉터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부 자체가 흉터로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발 이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영구 탈모, 흉터가 되는 탈모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염증성 질환에 의한 탈모들은 그 이미 흉터 조직으로 변하면 사실 모발 이식을 해도 그 자리에 모발이 잘 못 자라요. 흉터 조직은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 흐름도 별로 좋지가 않고 활성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아마 이매력님이 갖고 있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템포럴 트라이앵귤라 알로페시아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머리가 난다거나 약으로 치료는 아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모발 이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고민이 많이 되신다 그러면 부분적인 이식을 좀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맨들맨들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제 아무래도 털이 없고 아마 그 자리가 굉장히 잔털만 나 있는 느낌이거나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흉터 조직이 아닐 거라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출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기들 잘 안 나오면 엄마 산도에서 안 나오면 겸자 같은 거로 짚는데 네. 그때 이게 세게 짚으면서 순간적으로 그 부분에 모근이 죽어서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흉터 조직처럼 잘 안 되는 탈모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위치라든가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저는 이매력님은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템포럴 트라이앵귤라 알로페시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질문 주신 게 안 씻어서 생기는 거네요. 곰팡이. 네. 곰팡이는. 네. 물론 위생 상태가 좋으면 덜 생기죠. 훨씬 확률이 낮지만 반드시 안 씻어서만이라고 또 하긴 어려워요. 그러면 두피를 잘 말려준다거나 이랬을 때 아무래도 확률이 훨씬 낮죠. 더 이게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씻을 때도 뭐 잘 좋아질 수 있고요. 이매력님, 이매력님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템포럴 트라이앵귤라 알로페시아는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저도 정확한 퍼센트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탈모를 보는 의사들은 이걸 보면 이게 지금 그 탈모구나 아니구나, 그거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매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또 질문 중에서 여성분이래요. 20대 후반 여성분인데 요즘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친구들도 요즘 많이 그러던데 병원 가봐야 하는 기준이 있냐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근데 저거는 저도 요즘에 좀 고민이 되는 근데요, 뭐 기준 같은 걸 떠나서 정말 고민이 되시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병원에 가보세요. 그럼 머리가 많이 빠지는 그 시기가 있다고 저는 듣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 그렇죠. 사람도 동물이긴 하지만 어떤 털갈이를 하는 동물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털갈이를 하는 동물들은 털의 주기가, 모발의 주기가 동시에 똑같이 돌아가요. 날 때는 동시에 나고 빠질 때 동시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들 막 털이 확 빠지는 때가 있죠. 예.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고 털들마다 그 주기가 틀려요. 얘가 날 때 얘는 빠지고, 또 얘가 날 때 얘는 빠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털갈이는 하지 않아요. 근데 우연히 그런 주기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연히 뭐 이게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돌다 보면 시기가 빌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아까 20대 여성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20대 여성들이 워낙 날씬하시고 예쁘시잖아요.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들이 다이어트는 평생의 과제라고 하시던데. 맞습니다. 네.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또 머리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뭐 병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어떤 기준 그런 건 없어요. 탈모라는 거는 이게 어떤 병적인 진짜 탈모가 아닌 한에 탈모는 사실은 대부분의 미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미용적인 문제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뭘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욕심이 예, 있어서 이제 뭔가를 예뻐지고자. 왜 저러실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너무 아름다워. 근데 어떤 분은 저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도 본인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해피하게 사시고. 그렇죠. 정말 그 미용적인 부분은 뭐 기준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본인이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그게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꼭 뭐 병원을 들려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죠. 하지만 비어 보인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기로 줄줄줄줄 빠진다. 손만 대도 줄줄줄줄 빠지고 뭐 자고 일어났는데도 막 베개에 잔뜩 묻어 있고 뭐 하루에 한 200개 이상씩 막 머리가 줄줄 빠진다. 네. 그때는 본인이 마음이 굉장히 편하신 분이더라도 병원에 한번 와보시죠. 그렇죠. 그 정도면은 저희는 동물처럼 이렇게 한 번에 다 빠졌다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병원에 꼭 방문하는 게 네네. 좋다. 딸기80님이 지루성 두피염이 탈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클로백스 샴푸 처방받았어요. 시중에 파는 샴푸 잘 고르는 요령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루성 두피염이 심하면 그것도 탈모에 그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고요. 또 역으로 얘기해서 특히 호르몬의 영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대머리가 되는 거고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런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탈모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두피에 피지가 많아지고 피지에 의한 염증성 질환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증상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클로백스라는 샴푸는 클로베타솔이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고요. 그 외에도 뭐 시클로피록스라든가 케토코나졸이라든가 하는 항균제가 들어있는 샴푸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증상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아마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염증도 있고 좀 가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딸기80님은. 그러니까 클로백스를 처방받으셨겠죠. 지금 딸기80님께서 가보고 싶네요.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요? 뭐 한번 오세요.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정확한 상태를 한번 보는 게 제일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 시중에 파는 샴푸 중에 잘 고르는 요령은요. 우리 피부는요, 두피도 마찬가지고 산성을 좋아해요. 알칼리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세정제나 이런 건 알칼리성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샴푸도 약산성 샴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산성 샴푸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복합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샴푸와 린스가 같이 들어있는 복합제제 샴푸들이 있잖아요. 뭐 트리트먼트와 샴푸가 같이 되어 있는 거. 대개 이런 것들은 조금 두피 자극이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섞여 있는 복합제를 쓰시는 게 별로 안 좋을 수 있고요. 두피가 가렵거나 민감한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비듬 샴푸라는 게 있죠. 뭐 대표적으로 덴트롤 샴푸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비듬 샴푸들 같은 경우에는 비듬도 두 종류가 있어요.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해서 생긴 비듬이 있고요. 어떤 균이라든가 기름기에 의한 비듬이 있거든요. 그런 비듬 샴푸들은 대개 기름기에 의한 그 비듬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는 두피에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너무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산성에 가능하면 좀 저자극 샴푸를 쓰시고 요즘에 또 특히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샴푸들이 좀 있거든요. 세라마이드 성분 같은 경우에는 두피를 뭐 탈모를 치료하지 못하지만 모발을 조금 굵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모발 자체를 굵어 보이게 네네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써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시중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엔 또 약산성 말고 산성 샴푸가 또 있긴 있더라고요. 뭐 결국은 산성이죠. 근데 그쵸? 산성도 너무 아마 그것도 약산성 샴푸일 거예요. 강산은 안 되죠. 강산을 쓰면은 두피에 화상이 생기는데요. 강산은 아니에요. 약산성이겠죠, 그것도. 그래서 그 샴푸를 쓰면은 이 모발에는 좋은데 두피엔 또 안 좋다라는 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들었어요. 두피도 산성이 좋아요. 그리고 두피도 산성이 좋고 모발은 특히 약간 산성, 그래서 우리가 예전 노프 하시는 분들도 샴푸를 노프 하시는 분들 마무리할 때는 뭐 식초를 물에다가 1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살짝 담갔다 꺼낸다. 그 모발에 있는 케라틴 각질 조직이 좀 큐티클이 정리가 돼요. 산성을 쓰면. 그래서 머릿결도 좀 좋아 보이고 그러거든요. 두피에 산성 샴푸가 안 좋다라는 거는 잘못된 상식이죠. 그렇죠. 조금은 약산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딸기80님 감사합니다. 네. 무슨 용돈을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딸기80님 죄송한데 그게 제가 그 돈을 받지를 못해요. 기분은 좋은데요. 그거 이제 비욘디 근데 비욘디 후원이 되면 또 비욘디에서 좋은 방송 만들어 주시겠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영구 탈모를 얘기하면 의학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흉터가 생기는 탈모가 영구적으로 가는 탈모고요. 흉터가 안 생기는 탈모는 이제 영구적이지 않은 회복되는 탈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자, 탈모는 네. 저는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실례가 되지만 우리 아까 누구셨죠? 풋볼이셨나? 처음에 모발이 굵어서 걱정 없다고 하셨던 걱정 없다고 처음에 말씀해 제가 주셨고 근데 감히 예언드렸죠. 100% 탈모가 되실 거라고. 네. 자, 제가 이게 써온 말이 저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탈모를 보는 의사로서 자 뒤에 보면은 헤어로스는 에이징 다시 말해서 탈모는 머리가 빠지는 거는 노화의 한 과정이고 자 there is no people never lose hairs 머리가 빠지는 사람 머리가 빠지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탈모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 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집에서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보시면은 70, 80 연세가 잡수신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10대 때랑 머리털이 똑같이 굵고 많은 분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탈모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생깁니다. 다만 저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말 이렇게 미용적으로 봤을 때 너무 대머리처럼 보이고 막 확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이 있고 연세가 드시면서 그냥 점차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그냥 연세에 맞게 천천히 줄어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렇죠. 하지만 누구나 다 탈모는 생깁니다. 어느 정도의 탈모는 100%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사실은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이거죠. 대머리. 네.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그쪽에 제일 관심이 있으신데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영구 탈모, 영구적으로 회복이 힘든 탈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왜 그런지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이 뒤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죠. 아비마가 파고 들어가고 정수리가 이렇게 좀 벗겨지고 하는 이런 탈모. 자, 이런 탈모인 분들이 점점점 심해서 이렇게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충분히 회복이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아까 분들은 제가 또 된다고 네, 어떤 분들은 안 된다고 넌스카링 해서. 알로페시아 사실은 남성 탈모, 네. 여성 탈모는 회복이 되는 탈모의 범주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과연 그럼 정말 100% 회복이 될까?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성 탈모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시면서 네. 이렇게 머리가 점점 가운데 쪽이 휑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가끔 제가 버스나 지하철 타서 이렇게 보면 앉아 계시는 분들 저는 이게 머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서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쓱 보게 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연세 드신 할머니들 좀 이렇게 벗겨지신 분이 계세요. 벗겨지신 분이 계시는데 과연 그럼 그분이 치료를 열심히 하면 다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회복이 잘 되진 않고. 크롱프렌즈님 그런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때요? 예, 그 요즘에 그런 말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원장님이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머리가 빠질 수 있다. 네, 네, 네. 저도 대머리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머리라고 하면은 정말 탈모이신 분들이 좀 화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약을 계속 먹고 있고요. 저도 약을 먹은 지 벌써 뭐 7, 8년 이상 정확히 연수를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먹었어요. 저는 사실. 약을 먹고 있고 밤마다 미녹시딜도 바르고 있고요. 꾸준히 관리를 그럼요. 해주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마 넓이가 제가 아마 10대 때는 이마가 이렇게 넓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대머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대머리를 미워하시면 안 되고요. 싫어하시면 안 되고요. 다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찾아올 것이다. 대머리는 나의 친구. 주름과 같은.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모발은 이런 주기가 있어요. 네. 모발들이 이제 아까 제가 동물처럼 털갈이 하지 않지만 주기가 다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머리가 잘 자라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한 몇 년간 이렇게 머리가 잘 자라요. 근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이 머리에 어떤 머리털의 근원이 되는 네. 아래 이 뿌리의 근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머리카락이 좀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피부의 겉쪽으로 깊게 있던 머리의 뿌리가 약간씩 딸려 올라갑니다. 뿌리가 네, 뿌리 자체가 좀 딸려 올라가요, 같이. 그러다가 안에 있는 머리털, 이 갈색으로 표시한 부분, 네. 이 머리털, 우리 이 지금 나와 있는 머리털 있죠? 네, 네. 이게 자연적으로 빠져요. 빠지면서 새로운 머리털이 다시 이 근원에서 자라면서 이 근원이 깊게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피부 속으로. 그러면서 튼튼한 머리가 또 자라는 거죠. 이런 사이클을 평생 반복을 해요. 그래서 머리가 빠져도 머리가 빠진다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머리가 빠졌을 때는
이 뿌리가 죽지 않아요. 뿌리가 남아있다 계속 살아납니다, 이게. 자, 근데 우리가 흔히 탈모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남성 탈모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네. 남성 탈모는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미 저희 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네. 몇 번 봤는데 그렇죠? 항상 나왔더니.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DHT지만 이거 외에도 다른 공격 인자들이 있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인자들이 있고 어쨌든 공격을 받으면 머리털이 잘 자라고 굵게 자란 털이 공격을 받아요. 그럼 이 털이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털이 나야 되는데 원래는 동일하게 굵고 긴 털이 나야겠죠? 네. 근데 다음 주기에 처음 털보다 조금 더 가늘고 얇게 털이 나요. 이 털이 자라다가 또 빠지고 그 다음 주기가 됐을 때 또 그때보다 더 얇고 가늘게 그 다음 주기에 또 더 얇고 가늘게 그러다 결국은 머리털의 이 뿌리가 머리를 만드는 힘을 잃어버려요. 아예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힘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사실은 어떤 치료를 한다거나 그래도 머리가 자라질 않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흉터를 만드는 어떤 염증의 흉터가 되고 생체 조직이 아예 죽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어떤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도 결국은 영구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 영구 탈모라고 어떤 부분에서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죽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는 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오늘의 사실의 핵심은 저겁니다. 이렇게 영구적으로 어떤 탈모가 되기 전에 네. 우리가 머리털이 아직 이런 뿌리가 힘이 있을 때 그때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원장님은 약 드시고 효과 네. 많이 보셨나요? 저는 저는 물어보셨어요. 약도 먹고요. 제가 의사잖아요. 병원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죠. 치료 장비가. 저 시간 날 때마다 레이저 밑에 눕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 날 때마다 레이저 밑에 누워서 레이저도 쪼이고 약도 먹고 밤마다 집에서 미녹시딜도 바르고요. 네, 효과를 그래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그 군의관 시절에 보면은 제가 군대 갔을 때 군의관 군의관이었거든요. 정상적으로 군대를 가서 그죠? 3년 완전 복무하고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3년 다 하셨다고 하시면 아까 완전 젊어 보이시는데라고 하셨는데 대충 어느 정도? 그때 이제 전역했을 때가 제가 이제 33살 때 전역을 했고요. 네. 지금은 33살이 보이지 않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뵀을 때 완전 젊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꾸준한 관리로 인한 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했기 때문이죠. 제가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저 약을 먹기 30대 중반? 네, 약간 중후반 정도부터 약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약을 먹은 지 거진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나이가 밝아지지 않습니까? 네. 연표 요정님 효과 얼마나 보셨는지 궁금해요 말씀하셨는데 제 머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은 이제 이런 약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은 사실은 저희 외가댁이 탈모가 좀 심한 탈모 유전자가 있어요. 제 동생은 지금 머리가 많이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으면 제 동생이 형인 줄 알아요, 다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 약을 안 드신 이유가 뭐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그걸 디테일하게 동생한테 물어보진 않았는데. 나쁜 형이네요. 근데 저기 지금 댓글에 보면 이미력 씨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성욕을 선택하느냐, 머리를 선택하느냐 이렇게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게 맞는 이미력님 질문일까요? 탈모약 맞아요. 탈모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탈모약이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해요. 그러니까 이건 남성 탈모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성 탈모는 또 달라요. DHT라는 호르몬이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남성 호르몬이죠. 그쵸? 이 테스토스테론이 어떤 효소를 만나면 DHT라는 호르몬으로 또 바뀌어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탈모랑 관계가 없고요. DHT라는 호르몬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DHT라는 호르몬에 유독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마다 어떤 호르몬이 다 똑같이 역할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남성 호르몬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DHT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분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아요. 성기능이나 성욕이라는 면에서는. DHT의 영향은 좀 적어요. 다시 말해서 이 DHT를 억제하는 약을 쓴다 해서 큰 영향이 없어요. 성기능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별 문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 하지만 유독 민감하게 DHT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 중에서는 약을 썼을 때 정말 성기능이 좀 줄어든다거나 뭐 정액의 양이 좀 줄어든다거나
발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욕이 줄어든다든가 분명히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탈모약을 먹는 게 성욕을 선택해야 되느냐 머리털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서는 머리털도 좋아지고요. 성욕도 이상 없습니다. 네. 예외적인 근데 경우에만? 일부 적은 분들 퍼센트의 아주 적은 퍼센트의 분들에서 영향을 좀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약의 용량이라든가 뭐 약을 어떤 식으로 드시는 약의 주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먹기 전에 처음에 팍을 하거나 이렇게 그건 알 수 없어요. 네네, 그거는 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먹어봐야지.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당신은 성이 중요한가, 당신은 머리털이 더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들으셨죠? 네.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네. 예외적인 경우에만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병원을 자주 방문해서 네, 뭐 약의 용량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시고요.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 그럴 땐 또. 아까 온 질문 네. 중에서 두피 여드름 건드리면 왜 다른 것이 더 아픈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다른 것보다 두피가 더 아프시다고요? 건드리면 다른 곳보다 더 아픈가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두피를 건드렸을 때. 네네네. 뭐 모든 여드름이 그런 건 아닌데요. 네네. 두피에 있는 여드름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고름이 차거나 그러면 더 아프거든요, 여드름이. 근데 이제 뭐 얼굴에는 노랗게 고름 차거나 그러면 대부분 짜고 항생제 연고 같은 거 바르시잖아요. 그쵸. 두피는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더 아프지 않을까요? 뭐 유독 두피가 더 신경이 민감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었던 네. 게 남자가 정관 수술을 하면 털이 조금 빠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대머리 내시가 없다고 들었어요. 크롱 프렌즈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사실이 아닌데요. 네. 첫 번째, 남자가 정관 수술을 하면 털이 조금 빠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관 수술은요, 남성 호르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액을 만들고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남자한테 고환이거든요. 네. 정관 수술은 고환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액을 운반하고 있는 그 그냥 운송기관. 다시 말해서 수돗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 중간을 이렇게 조금 묶어놓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호르몬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털이 빠진다든가 대머리가 된다든가 혹은 반대로 무슨 대머리가 나서서 털이 난다든가 그런 거랑은 아무 관계 없는 거고요. 네. 내시가 대머리가 없다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 왜 내시가 대머리가 없냐면 네. 내시들은 고환을 제거를 하잖아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기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아까 탈모를 만드는 DHT라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에서 변화를 하잖아요. 네. 테스토스테론의 일부가 변화해서 DHT가 되는 거거든요. DHT가 생길 수 있는 근원 자체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내시들은 거의 대머리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간혹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여성분들이 대머리가 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발 자체가 아주 약하거나 그런 분들은 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기가 어떤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가 일반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대머리들도 이런 네. 주기가 많이 지나서 뿌리 자체가 너무 약해지면 그때는 영구적인 탈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질 수 있는 근원 자체가 없어졌으니까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치료했던 분인데요. 네. 한번 보세요. 탈모가 꽤 심하죠. 가운데도 많이 비어 있고, 그죠? 네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뭐 괜찮으시죠? 많이 좋아지셨죠? 처음보다는. 네. 자, 근데 보세요. 나이를 26세세요. 젊은 나이에 탈모가 많이 진행됐어요. 그죠? 같은 분 8개월 정도 치료를 했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근데 다음 사진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분을 보시면 탈모 굉장히 심하죠. 많이 진행이 되셨어요. 나이가 45세. 1년간 치료를 했어요. 1년간 치료를 하고 제가 치료했습니다. 네, 1년간 치료를 했는데 어떠세요? 손진아 씨 보시기에 이분 많이 좋아지신 것 같나요? 그냥 조금 검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처음보다요. 이때 보면은 잔털이 많아지고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는데 저는 이분께 굉장히 감사해요. 저한테 그 많은 걸 느끼게 해주셨던 환자분이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1년 정도 치료를 하고 이분 머리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걸 안 써요. 확대경 같은 거 있죠? 머리에 대고 이렇게 보는 또 그 확대경 같은 거 뭐 미용실 같은 데 가면 막 보면서 모공이 막혔어요 뭐 얘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탈모 치료 진단을 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오히려 햇병아리 의사일 때는 그걸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 진료할 때 그거 거의 안 쓰거든요. 자, 이분의 이 머리랑 네. 확대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때는 굉장히 가늘고 머리가 없고, 이때는 보면은 머리가 그래도 꽤 굵어지고 털이 많이 보여요. 확대경을 통해서 보면은.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원장님,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제가 잔털이 나고 털이 난 건 알겠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전 대머리예요. 네. 네, 이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그게.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얘기예요. 아, 이게 탈모라는 게 좋아지는 게 확대경으로 봐서 현미경적 소견이 좋아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분들한테 탈모는 어떤 미용적인 문제 보여졌을 때 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미용적인 개선을 많이 만들지 않고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탈모에 어떤 확대경으로 봤을 때 머리가 좀 굵어지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그 생각을 이분 진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거든요. 그렇죠. 또 환자가 만족해야지 그게 그렇죠.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분 보면은 45세시란 말이에요. 네. 탈모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됐어요. 자,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분은 탈모는 물론 많이 나이에 비해서 진행이 됐지만 나이가 26세. 이분은 45세에 더 많이 진행이 됐던 분. 자,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일반적인 치료를 한다 해도 그게 회복이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남성 탈모, 대머리 증상도 너무 이게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치료에 반응이 없는 어떤 영구 탈모의 범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구 탈모. 네. 그러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듣기로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다. 나타나기 전에 미리 그렇죠.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근데 또 거거든요. 이런 얘기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저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20대 초중반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제가 보기엔 정말 너무나 아무런 문제도 아닌데 심각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진짜로 탈모가 진행됐을 때는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지 너무 심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데 내 비온디 봤더니 탈모를 치료하는 그 연세리 피부과 이세원이라는 의사가 나와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빨리 가야겠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혹은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금 빠지는 거는 너무나 정상적인 거니까요. 네. 저도 제가 듣기로는 주변 아는 사람들이 한 20대 중반 정도부터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딱 봤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 머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탈모 치료라는 게 굉장히 아까 제가 초반에 미용은 너무나 주관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탈모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탈모라는 게 어떤 분들은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돼도 사실 이 탈모가 이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죽고 사는 병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지 미용적인 문제예요. 미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탈모가 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굳이 약을 먹고 그럴 필요 전혀 없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모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많이 민감하고 나이가 아직 젊지만 나는 이 머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네. 이 상태에서 더 탈모가 진행되지 않고 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 중반에도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약을 오래 먹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한 거는 아니고. 오래 먹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더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약을 드시거나 했을 때 초반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작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관리를 한 분들은 괜찮겠지만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절대 치료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그럼 제가 또 다른 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은 보면은요. 네. 자, 딱 보기에도 좀 연세가 있어 보이죠, 머리가? 연륜이 있어 보이는 머리시죠? 네. 네, 50 정도 되신 분이세요. 연세가 50 정도 되셨는데요. 이 머리가 2년 치료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네. 아까 그분은 안 됐는데 네. 지금 이분도 봤을 때는 완전 영구 이렇게- 탈모라고 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태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죠? 네. 자, 근데 사실 이분의 비밀은요, 바로 이거예요. 수술을 하셨어요. 모발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다만 수술을 머리를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남성들의 어떤 탈모가 진행될 때 영구 탈모 중에 가장 회복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 M자가 네. M자 부분이
시간이 오래돼서 너무 푹 패이고 완전히 맨들맨들해진 경우에 사실 그 부분은 어떤 치료를 해도 어떤 약을 쓰고 치료를 해도 잘 안 돼요. 아, 여기는 수술을 해도 그럼 잘 안 되나요? 아니요. 수술만이 방법이에요. 아, 수술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은 수술을 이분은 사실은 제가 앞부분만 수술을 했어요. 아, 네. 네. 왜 앞부분만 수술을 했냐면은 우리가 뒤에서 모발을 떼어가지고 앞으로 옮겨서 심을 때 네. 뗄 수 있는 모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띄어서 머리 전체를 심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심으려면 정말 듬성 그냥 꼭 인형털 심듯이밖에 못 심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머리를 봤을 때 아, 이쪽 가운데 쪽은 많이 진행이 돼서 반영구적으로 거의 좀 많이 진행되긴 했지만 내가 치료를 통해서 좀 좋아지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앞부분은 안 될 것 같다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수술을 했고 뒷부분은 약을 드시면서 뭐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1년 정도 후에 보면은 처음보다는 앞부분은 당연히 수술을 했으니까 머리가 많아졌고요. 네. 가운데 쪽도 좀 뭐가 늘어났죠. 네, 확실히 많이 네. 늘어났어요. 그래서 2년 정도 후가 되면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2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부분은 수술을 한 거고요. 뒤쪽은 회복을 한 겁니다. 다만 회복을 했어도 자, 근데 회복은 분명히 됐어요.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옆에 머리를 보면은요. 네. 원래 어렸을 때는 굉장히 굵고 머리숱이 많은 분이셨던 거예요. 그죠? 아직 남아있는 머리털 보면 굵고 굉장히 숱이 많아 보이죠? 네. 아무리 회복을 하셨어도 원래 본인이 어렸을 때 갖고 있는 머리만큼 회복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모근에 힘이 남아있는 모근은 이렇게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회복을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린 모근이 이미 많다는 얘기죠. 아마 이분이 치료를 좀 더 몇 년 전에 더 일찍 시작을 하셨으면 이 부위가 지금 이 상태보다도 더 좋아지셨겠죠. 그러면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네. 기간이 지났을 때 머리가 좀 다시 자라나요? 아, 모발 이식 수술을 하면은요, 수술하고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오히려 머리가 좀 빠질 수 있어요. 아, 빠지는? 예, 시원한 털이 더 빠지고 그래서 되게 이제 제가 수술을 해놓으면은 네. 처음에 한 2, 3개월은 환자분들이 실망하세요. 아, 힘들게 딱 살아날 것 같은데. 힘들게 수술을 했는데 머리가 다 빠지는 것 같고 원장님 이거 다시 진짜 자라나요? 고민을 하세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굉장히 해피한 표정으로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거죠. 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 지나면 뭐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네. 지금 근데 파마하면 탈모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네. 좀 궁금했거든요. 네, 저는요, 이 탈모라는 문제는, 네. 미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미용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탈모는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대머리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다른 염증이 생기는 탈모 말고요. 그래서 근데 이 파마라는 게요, 머리를 좀 풍성하게 해주고 머리를 보이는 두피를 좀 덮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성 탈모, 여성 탈모가 있는 분들께는 머리 두피를 덮어서 머리를 좀 풍성하게 해 보일 수 있는 파마라든가 염색이라든가 저는 권장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인 게 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가 파마나 염색이 가능한가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요, 이게 어떤 상처가 좀 회복을 하고 그러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한 달 후에. 아, 한 달 후에 가능해요? 네,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짜요? 저는 네. 한 1년 이렇게 아예 있어야 되는 줄 아닙니다. 알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한 달 정도 후가 되면 그런 것들 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저는 파마, 염색, 그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께는 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쁘게 하고 다니시라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 이후에 더 예뻐지는 부분은 실력 있는 미용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 아, 네, 그럴 수 그렇게 있겠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방법이겠네요. 네네, 그렇게. 근데 미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해서 예뻐지는 방법도 있고, 지금 또 부산 남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게 아까 탈모 병원 주사 레이저 관리 치료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주사나 레이저 치료, 이게 관리 방법은요. 네. 이게 어떤 표준화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마다 방법이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쓰는 저희 병원의 방법하고 또 다른 병원의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모든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가 다 효과가 있고 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쓰는 이런 방법들이 모발을 좀 더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회복을 조금 더 빠르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진짜 고민이 많이 되시고 좀 진행이 되신 분들은 뭐 약을 드시면서 그런 치료를 병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아까 파마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다만 지금 제가 드린 파마나 염색을 하시고 미용 선생님을 잘 만나시라고 하는 거는
남성 탈모, 여성 탈모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 외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아까 제가 흉터를 만들 수 있는 탈모, 그쵸. 감염이라든가 곰팡이 질환이라든가 네. 어떤 다른 염증성 탈모, 아토피가 심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오히려 파마나 염색이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염증성 탈모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파마약, 염색약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쵸. 강하고 두피에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염색약에 들어있는 PPDA라는 성분 혹은 톨루엔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염색만 하면은 가렵고 문제가 있어서 병원 와가지고 그렇다고 염색을 안 하실 수는 없고 그쵸. 어르신들 중에 약을 드시면서 염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은 염색이나 펌을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분이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거고 본인의 어떤 탈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집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고민하시는 남성 탈모, 여성 탈모인 경우에는 이 탈모와 파마나 염색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좋아지게 더 이뻐 보이시게 네, 잘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집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약 먹거나 약을 바르는 경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일단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네. 그 염증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죠. 약을 먹고 바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염증은 피부에 관한 염증은 자극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피를 긁는다든가 혹은 두피에 가끔 보면은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두피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를 사서 집에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근데 그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환자들한테 잘 드는 예 중에 네. 손등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네. 상처가 있고 상처가 까슬까슬하고 지금 따가워요. 자, 근데 그 상처에다가 스케일링 약을 발라서 문지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처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 아프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처 치유에 당연히 안 좋게.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두피가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따갑고 뭔가 염증이 있을 때는 두피가 아프다고 하는 건데 그때는 그 각질을 벗겨서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두피가 그거는 내 피부가 지금 안 좋으니까 나를 좀 소중하게 다뤄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각질을 어떻게 하면 잘 달래고 안정시키고 피부를 낫게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극을 줄이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자극 샴푸를 쓰시는 거, 두피 많이 긁지 않는 거, 그리고 뭐 두피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어떤 행위들, 그런 스케일링 약제나 뭐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염증성 두피인 경우에는 권장되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럼 그게 빗질에도 혹시 해당이 될까요? 네, 빗질도 이제 머리가 난다고 생각해서 두피를 브러쉬로 막 때리거나,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당기는 빗질을 많이 하시거나 그런 경우 있는데 적당히 두피를 마사지 해주는 거가 혈액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 데는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막 때리거나 뭐 이렇게 자극을 많이 주는 거는 네네 염증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염증성 두피인 경우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죠. 지금 딸기80님께서 갱년기가 오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해서 탈모 있는 사람은 더 심해진다는데 일반 탈모 치료랑 치료 방법이 또 다를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제 갱년기 이후에 그러니까 가임기 연령에 있는 여성들과 가임기 이후의 여성의 경우에 치료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 레벨이 많이 감소해서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갱년기 이후에는 조금 탈모가 생겨요. 네. 머리가 좀 줄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갱년기 증상,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땀이 나고 뭐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그런 치료를 좀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가임기에 있는 정상적으로 생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건강 상태가 괜찮은데 탈모가 있는 분들은 뭐 그런 여성 호르몬 보충 같은 건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리고 약을 쓸 때도 DHT라고 하는 호르몬을 직접 억제하는 약을 아무래도 그 약은 이제 가임기 여성들이 먹었을 때 기형아 출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금기로 돼 있는 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가임기에 있는 20, 30대 혹은 40대 초중반 뭐 이런 여성분들한테는 잘 처방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성도 어떤 나이에 따라서 갱년기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갱년기 여성에게는 DHT 그 호르몬을 좀 억제시켜주는 거를 남자한테 쓰는 가끔. 네, 항상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증상에 따라서 사실 그거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딱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게 그래서 그냥 의사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DHT라는 호르몬과 좀 관계가 있어서 탈모가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바로 혹시 나타나는 아니요. 부작용이 있나요? 되게 그렇게 바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 이제 그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약을 드셨을 때 기형아 출산하고 연관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갱년기 이후 여성의 경우에는 무서운 얘기인데 유방암과 연관이 또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약을 드신다고 그래서 뭐 무조건 유방암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가슴 검진을 하셨는데 그 안에 앞으로 어떤 진행이 될 가능성 있는 어떤 가슴 선종 같은 양성 종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예전 어르신들 중에 뭐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가족력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께는 처방을 안 합니다. 혹시라도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뭐 없던 유방암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선종이 뭐 확 악화된다거나 사실 그런 보고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큰 문제는 없지만 뭐 어쨌든 그래서 누구한테는 다 루틴하게 쓰는 건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분들에게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처방해 주시는 거고. 이매령님께서 진아님은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데 타고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관리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근데 진아가 아니라 진아고요. 그리고 머리는 솔직히 타고난 게 숱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인 게 앞쪽에 머리숱이 없어요. 그래서 앞머리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앞 방송 보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기존에 한번 롤빗으로 머리가 뽑힌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영향이 있는 건지. 머리를 한번 좀 볼까요? 이 부분인가요? 롤빗으로 뽑은 네, 맞습니다. 딱 중앙 부분. 근데 제가 손진아님 보기에는 모발의 어떤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일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견인성 탈모, 발모벽 이런 경우에는 회복 가능한 탈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때 롤빗으로 빠진 거는 다 회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머리가 좀 길잖아요. 아무래도 그 압력, 장력, 그 당기는 힘이나 그런 게 좀 클 수 있는데 오랫동안 하나의 헤어스타일을 고수하면 그 가르마 부위가 모발이 좀 적어져요. 특히나 이제 지금 손진아 씨 하신 약간 앞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내리는 뱅헤어 같은 걸 하면 요 가운데 딱 모이는 정점 부위가 있어요. 여기 부분. 세로 가르마랑 뱅헤어가 만나는 그 정점 부위. 그 부위가 이 뱅헤어를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여지없이 모발이 좀 줄어들고 거기가 약간 휑하게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여성분들 중에 우리 손진아 씨처럼 뱅헤어를 오래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가 조금 휑한 느낌이 든다. 그때는 제일 처음에 우리 해볼 수 있는 거는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꿔보시는 거. 헤어스타일 바꾼다는 건 가르마를 앞머리를 이제 길어서 뱅헤어를 해서 여기 어떤 정점에서 여기서 모이게 하지 말고 길어서 그냥 일자 가르마만 만드는 거지. 한번 만들고 그렇게만 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탈모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고민인 게 제 머리가 나와서 근데 제가 여기가 머리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잔털들은 있긴 한데 여기가 M자처럼 M자가 조금 그렇게 있네요.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 그 어떤 기본적인 여성분들은 기본적인 헤어라인 약간 동그란 헤어라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혹 M자 헤어라인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M자 헤어라인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어떤 영향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 탈모 때 사용하는 뭐 미녹시딜이라든가 탈모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모발이 좀 굵어지고 잘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남성 호르몬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들, 그 상황이 무엇이냐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거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거. 요즘 살이 좀 많이 찌요. 뱃살이 두꺼워지면은요, 허리살이 두꺼워지면 여성에서 남성 호르몬이 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럼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 그렇죠. 비만과도 좀 관련이 있고요. 실제로 그 여성 탈모가 있는 분들, 인도에서 몇천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런 역학조사를 해봤는데, 탈모가 있는 여성일수록 일반적인 그 나이 때 탈모가 없는 여성에 비해서 허리 둘레가 조금 더 두껍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리 둘레가 두꺼운 것도 슬픈데 머리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더 슬프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정말 TV에 나오는 그 걸그룹들 같은 몸매를 만드시면은 머리가 너무 약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너무 살찌는 것도 좋지 않고요. 너무 마른 것도 좋지 않고 건강한 몸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역시 건강을 제일 잘 지키는 게 그럼요. 그게 기본이죠. 모발도 우리 몸의 일부니까요. 몸이 건강해야 모발이 건강합니다. 모발과 몸이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이매령님 괜찮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크미님께서 갱년기 끝난 여성이 탈모 약을 먹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있어요. 아, 근데 그 탈모 약이라는 게요, 여성에게, 딱 맞는 어떤 여성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남성들보다도. 그래서 딱 맞는 어떤 탈모약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바르는 미녹시딜이라든가 먹는 요즘에 모발 영양제들 많이 있죠. 뭐 판토가, 판시딜, 캐라민, 뭐 마이녹시레스 그런 것들을 좀 복용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 어떤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른 약을 같이 좀 쓴다거나 뭐 다른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먹는 약을 먹어보고 근데 먹는 약, 바르는 약도 뭐 하시고 건강 관리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서 봐야죠. 일단 상태를 보다가 그게 좋아지는 느낌이 안 든다 했을 때는 다른 치료 방법을 그렇죠. 네. 하는 건가요? 풋보리님 파마하면 탈모 온다고 대부분 전문의들이 그러던데 하셨는데요.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인데요. 펌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 염증성 탈모가 있을 때는 저도 권하지 않지만 저는 남성 탈모나 여성 탈모는 제일 중요한 게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풍성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 그래서 풍성해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다 동원해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맞고 다른 분들이 틀렸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탈모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탈모인들을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이분들에게 자신감을, 왜냐면 의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치료를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 아웃소싱 해야죠. 제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미용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뭐.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저는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게 열 때문에 빠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머리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잘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지 좀 아니요, 그거는 궁금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너무나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진짜 탈모를 진료하러 오셔가지고 두피열이 많아서 혹은 한의원에 갔더니 두피열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두피열이라는 거는 이건 과학적으로 정말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저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피지선의 피지 분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피에 염증 질환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두피에 어떤 자극감, 열감, 뭐 불편감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탈모가 뭐 두피에 열과 관계에 있어서 뭐 열을 내려야 된다. 이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그럼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열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될 수는 있다라는 게 더 가까워요. 아니요. 염증에 의해서 열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 염증에 의해서 열감이 나타날 수 있다. 두피가 오히려 그 두피에 그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은 두피 혈관이 좀 딱딱하고 혈액 흐름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혈관을 확장하려면 어떻게 되죠? 따뜻하게 해야 되죠. 추우면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조금 따뜻하게 마사지를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면 좀 따뜻하게 해주면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열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까 머리가 뭐 혈관이 좀 딱딱해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머리가 빠지는 경우를 봤더니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두피가 점점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피가 얇아지고 딱딱해지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의 경우에. 그리고 또 그게 그런 거에 의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탈모의 진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모근이 없어지고 그 밑에 피하 지방이 좀 얇아지거든요. 생체 조직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물로 두피가 좀 딱딱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서로 간에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제 제가 탈모 치료를 할 때도 그런 두피를 만져보면서 이분이 두피의 신축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하기도 하고 그런 두피 신축성이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한 치료를 좀 병행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신축성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치료는 뭐 레이저 치료나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병행을 하는 거죠. 레이저 치료라든가 주사를 놓을 때 조금 두피의 어떤 그런 신축성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약을 좀 쓴다든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치료 방법이 많은데 이거는 딱 어떤 걸로 치료를 해야지 가장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네요. 뭐 어떤 게 이제 뭐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 딱 이걸로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남성 탈모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약 먹는 거. 그 피나스테라이드, 투타스테라이드 약 먹는 거. 그게 반드시 필요한 남성 탈모 치료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여성이라든가 물론 남성도 근데 그것만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여성의 경우에 특히 더 좀 복잡하고요. 복잡하고. 그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기 전에 한번 병원을 방문하는 게 더 좋기는 한가요? 그럼요. 치료하려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죠. 네.
여러 가지 탈모 때문에 네. 고민하는 현대인들이 진짜 많다고 하는데 원장님의 말씀이 저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네, 네. 보시는 분들은 또 좋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시간이 다 네. 끝나가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 제가 이제 계속 오늘 말씀드렸듯이 탈모가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고요. 정말 일시적으로 좀 빠지는 거 그런 거 몇 가닥 빠지는 거에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다시 나요, 다. 더 중요한 건 점점 가늘어지고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게 조금 긴 기간 동안 확실히 진행이 된다 그러면 너무 심해지기 전에 아직 모근이 힘이 남아 있을 때 그때 좀 치료하시는 거. 그래서 영구 탈모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뭐 잘 회복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병원 와서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고민이 되신다면은 연세 리엠 피부과 영등포역에 있습니다. 꼭 찾아오셔서 한번 너무 보시면 광고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같아요. 네. 아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인사드려야겠죠. 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